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매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경매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은 많은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실전 경매를 2000여 건 했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 매수자들 입장에서 쉽게 경매에 접근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경매를 할 수 있는지를 유튜브에서 매주 한 건씩 실전, 지금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72647 경기도 화성 봉당읍 동아리에 소재한 답입니다. 답은 논이죠. 자, 토지 면적은 73평이고요. 329평 중에 73평입니다. 자, 소유자는 박현숙 씨로 되어 있고요. 특수물건이네요. 특수물건이라는 거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 중에는요,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 즉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 등 이런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돼서 투자자가, 즉 매수인이 소멸되는 권리, 인수하는 권리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자,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등기되지 않는 이런 권리들은 제대로 잘 파악해서 경매에 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땅이 어디에 소재해 있나, 그 지역 주변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지역 주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봉담 IC고요. 봉담 IC 밑에 소재하고 있는 이 논입니다. 논인데 이 위에가 주변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죠. 여기가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목천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거리상으로는 약 도보로 35분,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2.3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서울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지하철역이 주변에 있다. 이 주변 지역은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땅의 가치, 미래 가치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주변 지역이 어떻게 돼 있나, 용도 지역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들, 자, 여기 노란색들은 일종일반 주거지역,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300%, 1종은 200%, 2종은 250%. 자, 여기 일반 상업지역 있죠.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300%입니다. 자, 이런 주변 지역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주거 지역들이 들어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만 지금 자연 녹지 상태로 돼 있고 생산 녹지 상태로 돼 있죠. 자, 이 지역도 여기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로 보이죠. 미래 가치가 있다 없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토지용 계획 확인서까지 한번 다시 보기 전에 여기 현장의 위치를,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로드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면에 요 논을 보고 계시죠. 주변 지역이 아파트, 봉담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고 있죠. 자, 이 땅의 미래 가치는 되게 좋은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규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이죠. 자, 여기에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만 지내는 지역이에요, 현재까지. 그런데 농사만 지내는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 농림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죠. 도시화가 될 수 있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용도구역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주변도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땅, 미래 가치는 높아 보이는 그런 땅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는 지상권, 아까 법정지상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지상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법정지상권, 나무도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자, 여기 요 창고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법정지상권은요, 지분 경매에서는 법정지상권을 판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 법정지상권은 지분 경매에 따른 것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고민 안 해도 되죠? 따져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는 확인한 거죠. 지분 매각에서 일부 지분만 경매로 사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수권을 지분권자가, 공유 지분권자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행사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제 매수하게 되는 거죠. 자, 매수한 다음에는 지분권자한테 지분을 매수해 달라라고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지분 매수한 이 땅을 73평을 산 매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럼 법원에서 이 땅에 대해서 공유물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자, 경매 개시결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분 매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물건은 유찰이 여러 차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논은 지금 1차 법사가가 8,524만 6천 원에 나왔는데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한 번에 30% 정도 저감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유찰되면은 4천만 원 수준에서 매입하면은 되게 좋은 미래 가치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시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안 봤네요. 토지 등기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박현숙 지분 강제 경매라고 돼 있네요. 기준 권리 4가지 있는 거 아시죠?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자, 이렇게 4개가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제 경매 나왔죠? 이게 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자, 이게 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기준 권리는 경매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